에저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이더 노드로 지금 보고 계시는 나선형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새 파일을 시작하고 A 그리고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Shift A, 메쉬의 플레인을 클릭해서 추가하고 숫자 패드에 7을 눌러서 탑 뷰로 전환합니다. 홈키를 눌러서 확대하고 3D 뷰포트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영역을 분할합니다. 좌측 영역에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T를 눌러서 툴바를 닫고 쉐이딩 모드를 렌더드로 전환합니다. 이어서 우측 영역을 쉐이더 에디터로 바꾸고 N키를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S를 눌러서 파일을 적당한 경로에 저장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spiral 엔터 클릭. 이제 쉐이더 노드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인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쉐이더 에디터에서 머티리얼을 기본 제공되는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의 이름도 spiral 엔터 스파이럴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린스플드 BSDF 노드를 선택 후 삭제하시고 Shift A 인풋의 텍스처 콜리닛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텍스처 좌표 중에서 오브젝트를 머티리얼 아웃풋의 서피스에 연결합니다. 오브젝트 좌표계는 오브젝트 오리진을 원점으로 합니다. 현재 플레인의 오브젝트 오리진이 중앙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브젝트 좌표계도 X는 레드, Y는 그린입니다. 오브젝트 좌표계에는 Z 좌표, 블루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플레인의 좌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앙은 원점으로 0,0, 우측 상단은 1,1, 좌측 하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노드 편집을 계속하겠습니다. Shift A, 벡터에 매핑을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이어서 Shift A, 컨버터에 Separate XYZ를 추가합니다. 좌측의 플레인에서 X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Y를 머티리얼 아웃풋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역시 좌측 플레인에서 Y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A, 컨버터에 Mass를 클릭해서 추가하고 오퍼레이션을 삼각 함수의 arctan2로 변경합니다. arctan2는 입력된 X, Y 좌표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과의 각도를 계산하는 오퍼레이션인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입력 시 X와 Y의 순서가 반대입니다. arctan2를 separate XYZ 뒤에 추가합니다. Y가 A에 연결되었고요. X는 B에 연결합니다. 좌측 영역에서 플레인을 확인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의 각도가 반시계 방향으로는 0부터 180도, 그러니까 라디안 값으로 파이까지 변화하고 시계 방향으로는 0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변화합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범위는 계산이 쉽지 않으니까 이 범위를 익숙한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변환하는 데는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합니다. Shift A, 컨버터에 맵 레인지를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우측으로 조금 확장해서 항목의 이름이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을 살펴보면 from minimum에서 from maximum까지로 기존 범위를 입력하고 to minimum에서 to maximum으로 변환할 새 범위를 입력합니다. 기존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 from minimum을 클릭하고 마이너스 pi를 입력하고 엔터. from maximum에는 pi, pi 엔터.
자, 파이가 입력되었고요. 입력된 필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3.14159까지 입력됩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필드를 빠져나오고요. 맵 레인지를 악탄2 뒤에 연결합니다. 좌측 플레인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에 따라 값이 0에서 1까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3D 커서가 조금 거슬리니까 오버레이 드랍다운에서 3D 커서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악탄2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합니다. 복제된 노드의 오퍼레이션을 멀티플라이, 곱셈으로 변경하고 B 값을 4로 설정하겠습니다. 4 엔터. 그리고 맵 레인지 뒤에 추가합니다. 좌측 플레인을 살펴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값의 범위가 0에서 4까지 변화합니다. 다시 멀티플라이 노드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합니다. 오퍼레이션을 라운딩의 프랙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랙션 노드를 멀티플라이 뒤에 추가합니다. 좌측 플레인을 확인해 보면 0에서 4까지의 변화가 0에서 1 미만까지의 변화 4번으로 나뉩니다. 다시 프랙션을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 오퍼레이션을 less than으로 변경합니다. less than의 threshold를 0.4로 변경하고 0.4 엔터, 프랙션 뒤에 추가합니다. 다시 좌측 플레인을 살펴보면 0에서 1 미만까지의 변화 4번에서 0.4보다 작은 부분이 흰색, 나머지가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플라이 노드의 B 값을 4에서 12로 변경하면 12 엔터. 0에서 1 미만까지의 변화가 12번으로 늘어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부분이 12개가 됩니다. 이제 방사선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휘게 하면 이번 영상의 목표인 나선 패턴이 됩니다. 방사선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휘게 하려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큰 값을 더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쉐이드 에디터를 좌측으로 패닝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가 보이도록 하시고 Shift A, 아웃풋의 머티리얼 아웃풋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머티리얼 아웃풋을 매핑 노드와 연결하고요. 다시 Shift A. 이번에는 컨버터에 벡터 매스를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벡터 매스의 오퍼레이션을 디스턴스로 변경합니다. 디스턴스는 두 개의 벡터 A와 B 사이의 거리를 출력하는데요. 현재 벡터 B는 0,0,0, 즉 원점입니다. 디스턴스를 매핑 노드 뒤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머티리얼 아웃풋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좌측 플레인에서 디스턴스 노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점인 오브젝트 오리진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인의 중심은 원점과의 거리가 0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늘어나니까 값이 커집니다. 원점과 변의 중점과의 거리는 1이겠고요. 원점과 꼭지점의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악탄2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해서 오퍼레이션을 멀티플라이, 곱셈으로 변경합니다. 멀티플라이의 B 값을 6으로 설정하고 6 엔터. 디스턴스 뒤에 연결합니다. 이제 거리 값의 변화가 6배가 됩니다.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값을 방사선에 더합니다. 노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플라이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합니다. 오퍼레이션을 add, 덧셈으로 변경하고 add 노드의 A 값에는 위쪽의 방사선을 연결하고
B에는 아래쪽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연결합니다. 헤드를 뒤의 프랙션과 연결하고 이 상태에서 제일 뒤에 있는 머티리얼 아웃풋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플레인에서 처음에 목표였던 나선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선의 모양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쪽에 있는 멀티플라이의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멀티플라이의 값이 11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4로 변경하겠습니다. 4 엔터. 흰색 선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다시 12를 입력해서 12 엔터. 흰색 선의 개수를 12개로 변경하고요. 아래쪽 멀티플라이에서는 나선이 휘는 정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현재 6이죠. 이 값을 3으로 줄여보겠습니다. 클릭 3 엔터. 나선이 덜 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을 다시 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클릭 6 엔터. 나선 모양의 변화를 확인하셨으면 멀티플라이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합니다. 복제된 멀티플라이의 B 값을 3으로 변경하고요. 3 엔터. less than의 뒤에 연결합니다. Shift A, 쉐이드에 이미션을 클릭하시고 멀티플라이 뒤에 추가합니다. 멀티플라이와의 연결을 컬러에서 스트렝스로 변경하시고요. 컬러 클릭, 세츄레이션은 1, 휴는 0.03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나선이 회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매핑 노드에 로테이션 Z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드라이버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해시 태그를 입력하시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프레임 나누기 250 엔터. 필드를 다시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매핑 좌표를 250 프레임 동안 2파이, 그러니까 360도만큼 회전합니다. 바깥쪽으로 클릭해서 빠져나오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나선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드 편집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Ctrl S로 저장하시고요. 좌측 영역을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다시 확대합니다. Shift A로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카메라를 추가하셨으면 단축키 Ctrl Alt 숫자 패드 0으로 카메라를 뷰포트에 정렬합니다. N으로 사이드바를 여시고 아이템 탭에 로케이션 Z를 2.5로 설정합니다. 카메라의 높이가 2.5m로 변경되었고요. 다시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습니다. 카메라의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을 클릭하시고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확장합니다. 파스파르투를 1로 설정합니다. 파스파르투를 1로 설정하시면 카메라 시야 밖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현재 렌더 엔진이 2B인 것을 확인하시고 블룸을 활성화합니다. 월드 프로퍼티스에서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완전히 블랙으로 변경합니다. 아웃풋 세팅스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30fps로 변경하시고 아웃풋 경로를 클릭하신 뒤에 렌더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될 경로와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스파이럴로 하겠습니다. Accept 클릭. 파일 포맷은 FFmpeg 비디오로 하시고 인코딩을 확장하신 다음에 컨테이너는 mpeg-4, 아웃풋 퀄리티는 perceptually lossless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단축키 Ctrl F12로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되면 지정한 경로에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서 확인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